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죠.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지금 가두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강한 종목들은 왔다 갔다 할 때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이 시장의 주도주를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봐도 못 오죠.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시장이 지금 공매도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폭이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공매도가 풀리고 나면 분명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고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어떠한 지금 뭐 운이 좋아서 운대가 잘 맞아가지고 지금 납폭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수익 같은 것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마음속에 와 역시 나는 최고야, 역시 나는 뭐가 맞는 것 같아, 행운에 의해서 그걸로 굉장히 먼 것처럼 자만을 했다가는 나중에 정말로 큰 코 다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은 지금 이제 뭐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지금 좀 이쪽 파생 쪽에다가 지금 조금 많이 사활을 걸은 것 같아요. 개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는 사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단체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종목들도 단체로 사버리고 ETN으로 몰리면 ETN으로 가고 원유 ETF면 원유 ETF로 가고 금으로 가면 금으로 가고 우량주로 가면 우량주로 가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배가 출렁거리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쪽에서 부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부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고 지금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시장을 주도해가는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장에서 주도주를 못 잡으면, 여러분 대폭락이 오는 장세에서 주도주를 못 잡으면 큰 수익 나기는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조금 조정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뉴스가 많이 만연되어 있죠. 월가에서는 뭐 뉴욕, 미국 지수가 뭐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공포감을 조성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뜻 덤비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들어가지니 그렇고 지금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 속에 있는데, 사실은 그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는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주가가 올라갈 때 처음 시작해서 스타트해서 갈 때는 항상 걱정 속에서 근심 속에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인들이 낙관적일 때 그때 서서히 정말로 이제 내리막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에 젖어 있고 환상에 젖어 있을 때는 이미 시장이 갈 만큼 가 있고 주가도 종목들도 올라가 있을 만큼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말로 어떤 커다란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잡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러고 그것이 과연 주도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바닥에서 200% 300% 올라서 많이 올라간 거죠. 과연 그것이 계속 갈 건지, 중간에 빠졌다 갈 건지, 아니면 그걸로 시세가 끝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시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고 오늘도 좀 빠지고 했지만 역시 강하고 움직이는 놈은 계속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을 해도 별로 얼마 안 들어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과연 이번 장세에서 정말로 위대한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어느 시장일까를 우리가 곰곰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코스닥 시장일까? 아니면 거래소 시장일까?
물론 거래소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거래소에서도 분명히 좋은 종목이 나올 거고 코스닥에서도 분명히 좋은 주도주 종목이 나옵니다.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이나 양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긴급하게 진단할 것이 뭐냐면 과연 거래소는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죠. 코스닥은 지금 현재 굉장히 누운 상태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지금 거래소보다 굉장히 강하죠. 양봉을 지금 2개를 주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저항선에 걸려있는 상황 속이지만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봉 하나 내놓고 여기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지수를 이끄는 그동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 상위 종목들이 지수의 왜곡 현상들을 많이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지수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구간에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선방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에서는 상당히 종목들을 분별하는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서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이 사실상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자, 그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체 엉망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락이 이루어졌었죠. 네, 여기 대폭락이 일어나면서 코스닥 시장에 신용 물량 썼던 그 모든 그 물량들이 완전 그냥 다 난리 나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러니까 쉽게 다가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고, 물론 신용이 또 들어오고 그러고는 있지만 이전에 한번 당했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움츠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움찔움찔 하게 된다. 그래서 손절이 일어나게 되고, 과연 이번 시장이 미래 먹거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어느 시장이 선방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코스피 지수인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인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때 1400, 1500포인트에서 이게 지금 9192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코스닥 올라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불과 요것밖에 안 올랐어요. 900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뭐 한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니까 100%, 200% 정도 오른 거죠. 실질적으로 폭으로 따지면은. 지금 687이니까 이제 뭐 100% 조금 넘어간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12년 동안에 사실은 큰 상승이라는 것은 없죠. 이 나스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은 바닥에서 기고 있죠. 나스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스닥이 올라간 이유를 아시나요? 자, 나스닥하고 S&P 500입니다. 등락 비교를 보면 나스닥이 상승률이 더 크죠? S&P 500보다도요. 나스닥 쪽에 있는 것이 다 기술주죠. 자, 기술주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서 나오는 모든 4차 산업혁명에 집중되는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S&P 500이나 다우존스에 있는 종목들 중에 거기에도 있겠지만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산업의 기반이 가는 여러 가지들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된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S&P 500이 기간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스닥이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기술주 관련된 벤처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저쪽에 동남아시아 뭐 그 나라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대놓고 보면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일본, 가까운 일본도 있죠. 여러 나라들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떨어지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뛰어나는데 우리나라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재 같은 게 가해지다 보니까 벤처기업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어떤 국가적인 법적인 제재 때문에
많이 성장 못 온 것은 사실이에요. 국가의 산업이 사실은 사장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기간 산업에만 집중시키고 사실상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죽여놓은 상태인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 이쪽 4차 산업에 집중되는 쪽으로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각 나라마다 스마트 시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연 코스닥이 가긴 갈 건데 어느 정도 갈 건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등락폭으로 봤었을 때 나스닥하고 너무나 괴리 차이가 많죠. 이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스닥 간 것을 한번 보자고요. 나스닥. 자, 여기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때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밑에 뭐 대충 따져 봅시다. 뭐 1400 얼마지만 그냥 1500으로 따질게요. 자, 여기 1500, 여기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1500으로 따지겠습니다. 네. 자, 1500. 현재 1500 정도가 되고요. 자, 현재 9124인데 9990인데 그냥 9100으로 따지겠습니다. 9100. 한 2008년이 12년 정도 됐죠? 12년 정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평균 16%, 연간 16% 복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닥을 기준으로 따져보자고요. 그냥 16%로 따져볼까요? 몇 년이요? 12년. 코스닥 2008년도에 이게 310 정도. 네, 근데 그냥 대충 350으로 잡을게요. 350. 350 정도 됐네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나스닥과 똑같게 16%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가는 게 2078포인트를 가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까지 못 간다 칠더라도 그러면 우리 물가 상승률로도 따져보자고요. 물가 상승. 자, 근데 지수가 물가 상승만큼만 올라가면은 손해예요. 회사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간 만큼만 상품 팔고 그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냥 물가 해지한 것밖에 안 되죠. 자, 우리가 평균으로 지금 물가가 연간 한 2.2%, 2.5%, 요즘 좀 떨어져서 그런데요. 실질적인 생활 체감에서는 3.2% 정도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한 15년, 20년 물가 당연히 한 2.4 정도 나올 겁니다. 총 3배에서 5배 정도 이상은 올라가죠. 그래야 남는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12년을 잡아야 되겠죠. 12년. 그러면은 현재 806포인트 정도, 9년도 이때 당시 기준으로 따져서 물가 상승률 2.4% 기준으로 해서 보통 주가가 올라가면 두세 배 정도씩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두세 배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얼마요? 800 얼마 정도 올라갔는데 이번에 900포인트 정도까지 올랐었죠? 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했다? 그동안에 물가 못 간 기준만큼은 올랐었던 거예요. 올랐다가 이번에 빠졌죠?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680이면 앞으로 종고점이 850, 900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앞으로 성장성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술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한다고 봤었을 때 그러면 1000포인트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번에. 왜냐하면 그 전고점이 932포인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나스닥이 간 것처럼 평균 연평균 16%로 간다고 하면은 2000포인트를 넘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나라 어떠한 정치적인 변수에도 어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900포인트를 넘어간 1000포인트는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 기준으로 해서 세네 배를 따져봤었을 때 최소 못 가더라도 850 정도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거 갈 때 코스닥 엄청난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잖아요. 여기 똑같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주가들이
쉬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코스닥이 올라갈 때 쉬지 않고 갔죠? 자, 지금도 많이 빠져서 올라가고 있는데 급등하고 있지만 조정 들어와봤자 이거 얼마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도 봐서도 여기서 아프게 하고 나서 바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향후 800, 850, 900포인트 간다고 했었을 때 어마어마한 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4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더 우리나라 지금 강소기업들 대상으로 한다든가 정책들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로 가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에 대한 신호탄을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5G도 굉장히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왜냐하면 그걸 해야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제재가 완화가 될 거고 또 좋아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1000포인트가 넘어가고 많게는 1500 이상도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수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1500이면 2배 이상이 지수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코스닥 아무거나 다 갈까요? 물론 가기야 가겠지만 분명히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습니까? 그런 종목을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네. 전접대는 되고 저점에서 여기서 희한하게도 저점을 지금 지지를 해줬죠? 밑골이 자꾸 다 올랐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걸 뚫어버리면은 코스닥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걸 여기를 넘어가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지지를 하면서 지금 받쳐줬죠? 결국은 뭐예요? 코스닥이 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을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원래 여기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걸 뚫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뚫어봤다가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올라갈 때 요 매물대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서 많이 소진이 됐을 거예요. 이번 폭락하면서. 보시면 요걸 뚫어서 갔고요. 여기서 두 번째도 또 뚫었어서 갔었습니다. 최고 신고가를 냈어요. 즉 코스닥 시장 중 2000년도 그 뒤로 빠진 이후로 이때의 금융위기 이후로 사상 최고 신고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들어온 거고요. 자, 이번에 해서 요 돌파 시점을 마찬가지로 요 돌파 시점을 돌파를 시키고 요것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올라오면서 여기에 쌓였던 매물대를 다 소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는 없겠죠. 여기는 없어요. 원체 시간이 오래돼서. 그러면 새로운 시세를 낼 수 있는 코스닥 시장이 온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온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특수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급등주 올라가서 쫓아갈 건가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코스닥 쪽에 보면 가는 놈은 계속 갑니다. 올라가는 놈은 계속 가죠. 이 막 무섭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지만 굉장히 무섭게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푹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우리가 코스닥 지상에서도 분명히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단한 주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네. 과연 뭐가 나올까요? 셀트리온? 여러분 코스닥에 있는 셀트리온이 이렇게 갈까요? 글쎄요. 셀트리온 이제 다 회사를 합병을 한다는데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인기 있는 건 안 가요. 인기 없는 게 가지.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여기가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 있는 것도 다양하게 있겠죠. 네, 여기서 시작하는 놈들도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거래소가 갈 때 삼성전자만 간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갔죠. 현대차도 갔죠. 기아차도 갔죠. 아무래지, SP삼립식품, 예, 현대미포소선, 현대중공업 간 거 많죠. 간 거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이 갈 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있는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네,
전부 다 그런 것들 기술주들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애플이든. 그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도 그럴 만한 여건들을 분명히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거기에 버금가는 종목들이 여러분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 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단타를 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주 목적이 되었다가는 이번 시장이 어떤 커다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되는 현상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주도주는요, 아무도 못 먹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큰 부자가 됐나요? 못 됐죠. 저도 못 됐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삼성전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저도. 100주 가지고 있어서 3만원씩에서 100주에서 300만원 가지고 있었네. 300만원. 300만원이 이렇게 됐네요. 50분의 1로 따지면은 600원이 48,000원 됐으니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280 얼마까지 간 거니까요. 그래서 300만원이 2억 8천, 3억 가까이 돈이 된 거예요. 3억.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이런 종목을 하나만 잡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300만원 넘게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거 300만원 잡아놓고, 현대차 같은 거 300만원 잡아놓고, 네, 기아차 같은 거 잡아놓고, 아모레이지 같은 거 300만원 잡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종목 잡아놓으면 3천만원 아닙니까? 그건 3천만원 잡아놓고선 이번 시장에서 간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이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계산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 움직이고 있다.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라고 없는 거 아니에요. 거래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가면서도 못 샀잖아요. 계속 못 샀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못 샀잖아요. 여기서도 안 사고, 여기서도 안 사고, 여기서도 안 사고, 계속 안 샀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다 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네. 계속 오는 동안에 안 샀죠? 계속 안 샀습니다. 아모레이지 오는 동안에 누가 아모레이지를 여기까지 가지고 왔나요? 이것도 액면분할했죠. 아무도 아모레이지 안 샀어요. 아무도 안 샀습니다. 이런 데서도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여기서 아모레이지 다 샀어요. 네. 자, 코스닥 시장 중에 종목들이 지금 여기서 가고 다 다양하게 있겠죠. 시장에 가면은 이런 증상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정말로 이번에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왔습니다. 신분을 바꾼다는 게 무슨 천민에서 막 갑자기 왕이 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그런, 물론 기간과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아무리 단타 치고 단기 매매하고 급등주 쫓아가고 테마 쫓아가고 별 짓을 다 해도요, 요거 아모레이지 하나 여기서 사가지고 끝까지 몇 년 동안 이거 하나 사가지고 여기까지 15년 동안 들고 간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15년 동안 맨날 단기 치고 네 해도 이 사람보다 못 얻다는 거예요. 못 얻는 게 뭐예요? 원금 안 까먹었으면 다행이지. 깡통을 다 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해야 될 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사서 가져가고, 단기로 해서 할 종목들이 있고 중기로 해야 할 종목들이 있으면서 포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산 배분을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포트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부응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어떤 현상이요? 이런 현상, 나스닥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을 올라갈 때 이걸 다 여러분들이 시세를 즐길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가지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현재 코스피가 잘 보시면 여기 코스피가 하락할 때 미국 주식이 올라가고요. 지금 코스닥이 여기서 더 많이, 우리나라 거래소가 사실은 금융위기 때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상승폭이 미국보다 상승폭이 더 컸어요. 여기 900 얼마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랐던 거고, 고작 11년도 올라온 게 얼마냐면 1300밖에 안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1100에서 2000포인트 왔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간 거죠.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 뒤로부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얼마큼 상승이 못했죠? 우리나라가 여기서 상승이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서부터 2007년까지 하면서 상승폭이 엄청나게 났었잖아요. 얘들은 못 갔지만 꾸준하게 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옆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를 겹쳐를 봤을 때 지금 서로 여기하고 비슷하죠? 여기하고 비슷하죠? 여기 밑에 부분. 그럼 위 부분이 지금 여기 겹친 자리예요. 그럼 이게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상승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상승하는 거 없습니다. 많은 힘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가 디커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안 가고 갤갤거리면 우리나라는 가고. 앞으로 이제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라 해가지고 막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시세하고는 별개죠. 그 나라의 돈 종목도요. 재무제표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안 들어가면 그거 못 가요, 종목. 각 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돈이 들어가야 수급이 들어가야 지수가 가는 거지. 아무리 좋고 뭐 해도 수급이 안 들어가면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 수급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간 거예요. 이 돈들이 다 여기로 쏠린 거예요. 지금 세계 시장 돈들이. 그럼 여기 내에 들어간 이 세계 시장의 돈이 엄청난 거품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얼마큼이나 먹겠습니까? 예. 벌써 위에 고점을 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도 간다. 코스피도 예전에 제가 이걸 물가 상승률 대비 따져가지고 했었을 때 이게 2800, 3000포인트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예전에 계산해 주었었을 때. 나스닥과 코스닥 비교했듯이 S&P 500하고 종합주가지수하고 변동폭, 상승폭 대비 따져버리면 얘도 상당수가 많이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지수를 올리기에는 삼성전자에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안 올리게 지수가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버금가는 종목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은 삼성전자로 버티고 있고 이걸로 선물 옵션과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서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시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작업이 끝나면 그 종목들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면서 그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날이 온다. 그러면 지수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조금만 해주면 올라가요. 네. 지금 그 작업 때문에 지수가 못 가는 거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작업은 하고 있죠.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이미 시가 상위 종목을 차지했던 많은 종목들 중에 거품 다 나서 별 내용도 없는 것들이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가서 했는데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슨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처럼 대단한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으로 간 거니까 그럼 그네들은 나중에 뒤로 빠지겠죠. 그 밑에서 새로운 작업들을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그네들이 이것을 지수를 상승시킬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야. 그러고 못 사.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와서 공부하시면서 그런 종목들 담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포트를 정리식과 거치식을 해가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매매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산을 운용을 할 건가, 어떻게 배분을 할 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따따블 복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도 시간 흘러가고 장기를 쳐도 시간은 흘러가고 중기를 하든 뭘 하든 시간은 흘러가요. 똑같이 흘러갑니다. 단기로 치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실 겁니까? 좋은 종목 사가지고 교육 공부해가면서 주도주 수익 나면서 단기도 조금씩 해가면서 복리해서 시간으로 가겠습니까?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요. 어차피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조급하게 먹어도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단타 치는 것도요. 시간이 흘러가야 올라가는 거지 내가 바로 사자마자 빨리 올라가라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단기 매매하는 것들도 사놓고선 오늘 올라갈 줄 알고 사는데 오늘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그 승질 난다고 2, 3일 있다가 팔아버렸어. 그런데 며칠 있다가 바로 또 올라가고 막 그런 일들 많죠. 비일비재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많이 폭락하고 좋은 기회라고 많은 돈을 싸들고 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는 오합지졸이잖아요. 오합지졸.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그냥 돈만 싸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만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보니까 뭐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오프라인 누가 가르쳐줘서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금방 투자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요, 누구나 다 하죠. 다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부 시세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필히 염두에 두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할 때 여러분 오셔서 공부하시고 주도도 잡고 하셔서 여러분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초창기 창업자분은 다 들어갑니다. 창업자분 없이 하는 사람은 없죠. 식당 같은 거 하고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테리어는 하는 순간 그 돈은 사라지는 돈이죠. 1,000만 원을 했든 2천만 원을 했든 인테리어는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건 회수 못 하는 돈이에요. 들어가는 장비 구입하는 거 다 중고값, 똥값으로 다 팔려버리죠. 원금 못 뺍니다. 정말로 너무나 불확실한 거에다가 여러분들 과감하게 돈을 다 투자하죠. 망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치킨집도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다 성공하나요? 망하죠. 그런데 이걸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만약에 거기에다 투자할 돈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다 어차피 내야 할 수업료를 여기서 지불하면서 공부해가지고 한다 하시면 그 수업료 빼고도 남죠. 그리고 나만의 어떤 기술을 배워놓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되겠죠? 비즈니스는 여러분 송입분기점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죠. 그냥 이게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그냥 막연히 해서는 비즈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20년 넘게 준비해 온 거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엄청나게 후폭풍을 많이 맞을걸요. 그 수많은 세월을 여러분 눈물로 보내시겠습니까? 가슴 답답하게 하면서 왜 그리 힘든 일을 스스로 걸어가려고 그러세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몰래 들어올 때, 잡을 수 있을 때 잡고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시고 하셔야지, 나중에 혼자 다 하고 깨지고 나서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돈도 없고 배우고 싶어도 힘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식도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듯이요. 모든 것은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 가치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적은 비용이 들어가서 할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코스닥이 너무 좋아요. 코스닥이 여기 벌써 이걸 뚫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선을 뚫어 넘었습니다. 작게는요, 이걸 지금 뚫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것도 뚫어버리죠. 요거 뚫어버리면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순식간으로 가게 생겼죠. 지금 투봉이니까 반 올라가면 다음 때 또 가면 여기 뭐 금방 가는 거죠. 뭐. 이 정도면 여러분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기관별로 보면 1개월 전입니다. 1개월 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선물을 지금 매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17,000 계약을 했네요. 5월 1일부터 보시면 지금 코스닥 쪽에 기관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1,000억 원어치 들어왔고 외국인은 마이너스 123억 원 밖에 안 돼요. 거의 거래소만 지금 다 매도가 들어가 있고, 개인들이 지금 거의 개인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거래소에 지금 매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달에서 5월 10일 딱 2주 만이에요. 오늘까지. 코스닥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소는 계속 팔고 있고 지금 코스닥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코스닥이 그래서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개월. 개인들은 단기 친 거 다 팔아버렸네. 그러면 이게 지금 숫자가 줄었으니까 외국인의 기관들은 2주 사이에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아까 여기 마이너스 100 얼마였고 여기 플러스 썼으니까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 거 개인들은 다 팔아버린 겁니다. 단타 친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다시 못 사는 거예요. 그 돈이 자꾸 일로 지금 몰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기회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즘은 대놓고 제가 얘기를 하네요. 그냥 공부하시라고, 오시라고. 좋은 기회니까 그래요. 좀 지나면 여러분 좋은 기회 다 놓쳐요.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꾸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큽니다.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기아차 갈 때 이런 데서는 사도 되잖아요. 나중에 지나서 여기서 들어오면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렇게 폭락을 해서 갈 때 이런 데서는 들어갈 만 하겠지만 이런 데서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런 데 가면 저희 부자빠님도 그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오지 말라 해도 그냥 사람들이요 돈 싸들고 와요. 그냥 와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 진짜 내용 없어요. 큰 돈 못 벌어. 많은 사람들이 인기 없을 때 와야 돼요. 뭐 이런 데서는 괜찮잖아요. 이런 데서는 사도 좀 뭐 가서. 근데 잘 보시면 항상 2011년도 때 그리스 사태 터졌잖아요. 터졌었을 때 주도주가 나오고 기아차는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현대차랑 금융위기 터지면서 나왔죠. 현대중공업은 2002년도 때 이때 당시에 카드 대란 터지고 막 그런 일 벌어졌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막 탄핵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간 거죠. 근데 미포조선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게 가기 시작하면요. 이게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5년을 가요. 이게 지금부터 가면 여러분 5년 동안 간다고 보셔야 돼. 최소 5년. 그 지금 오시면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살 수 있어요. 여기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근데 여기 가서 이런 데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물론 뭐 수익은 나겠지만 위험해서 이거 뭐 많이 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돈 1,000만원씩 산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 사봤자 100만원 밖에 더 사? 위험해서 어떻게 사? 많이 못 사지. 그러면 또 다른 이런 작업하는 것을 또 하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금방 가나요? 주도주는 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날 때까지는 다른 거 안 움직여요. 그리고 주도주가 끝나고 나면 폭락장이 한번 오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주도주를 만들어서 또 작업을 합니다. 이게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맨날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틀리게 나오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2007년도, 8년도에 현대차, 기아차가 나와버리고 현대, 기아차 끝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나 끝나고 나면 하나 나오고 하나 끝나고 나면 하나 나오고 끝나고 나서 이게 11년도 때 하면서 얘도 같이 간 거죠. 끝나고 나면 나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액면분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다? 뭐 그렇게 이건 장난 못해요. 이제는 원체 인기 많았었잖아요. 화장품에 대해서 뭐 나중에 언젠가는 시간 가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액면분할을 했다는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액면분할을 했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주식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60만원 주고 개인들이 못 사니까 싸게 해줘가지고 사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싸게 해가지고 사게 만들어줄 때 누굴 사게 하겠어요?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다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액면분할 한 다음에 야 싸 160만원짜리 액면분할해서 20만원도 안 하는 건데 뭐 사 괜찮아 사 다 물려시켜놓고 산 사람들 다 돈 다 털려야 뭐 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영영 안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주도주 했다가 꼭대기에서 잘못 걸리면요 한평생 고생합니다. 이렇게 한평생 고생해요. 잘못 걸리면 이렇게 한평생 고생합니다. 보셨죠? 한평생 고생. 이게 몇 년이에요? 삼성전자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한평생 고생합니다.
얘도 봐보세요. 한많은 세월 한참 고생하지. 시세 쫙 나오는 한참 고생하죠? 뭐 먹을 게 뭐 있어요 이거. 큰 수익 나기는 힘들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 고생합니다. 그리고 가는 때가 있어요. 다 업종별로 가는 때가 있습니다. 한참 보험이 인기 있고 좋을 때는 얼마나 우리나라 보험사업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 끝난 거잖아요. 힘들어져 버리죠. 고생하죠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